근데 한 번도 안 되는 이 과식만큼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야식입니다. 이게 사실 아침, 점심, 저녁 뭐 잘 지켜갔어요. 음식 조절도 잘하다가 밤에 무너지거든요. 그래, 맞아. 근데 야식도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죠. 네. 자, 지금 이제 잠을 잘 못 자면 비만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야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보스턴 대학에서 했던 굉장히 이 전체적인 상황을 잘 통제해서 실험을 진행했었어요. 일반 생활 습관을 완전히 정해진 대로 이 실천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건강한 성인 남녀 16명을 데려다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밤에 8시까지 음식을 먹게 한 그룹이 있었고 네. 4시까지만 딱 음식을 먹게 한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시와 4시까지 식사를 했던 그룹을 비교했더니 야식했던 사람들, 8시까지 밥 먹은 사람들의 그렐린이라는 호르몬과 그리고 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약 34% 정도 더 나왔다고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껴주는 게 이제 그렐린, 렙틴 이런 것들이 이제 포만감과 이 식탐을 나타내는 건데 네. 이 호르몬 수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허기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야식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더 포만감도 잘 못 느끼니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스턴에서 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다 알지만 야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야식을 먹고 나면 우리가 그리고 나서 잠을 자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막 더부룩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과식보다 정말 안 좋은 게 정말 야식이죠, 야식.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생활 패턴, 이 저녁 시간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진 시간까지 뭐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늦게까지 깨어 있는데 그러면 배가 계속 고프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본인한테 관대해집니다. 그죠? 내가 늦게까지 깨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다 먹고 내가 소화시키고 자면 괜찮아, 되는데. 그죠? 8시가 예, 왜 맞아요. 야식인지 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식은 우리 전반적인 몸 상태, 이 생체 리듬을 깨트리게 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연구진에 따르면은 우리가 저녁 식사를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요.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2형 당뇨병 이것을 일으키는 어떤 혈당과 기타 화학 물질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왜 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꾸. 또 여러분들이 속상해할 만한 연구를 이번엔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프랑스도 난리가 났구나.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요. 평균 연령 42세의 성인 무려 10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식사 패턴과 질병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첫 식사를 오전 9시에 하고 마지막 식사가 오후 9시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야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연구는 안 했나 몰라요. 이게 왜 같은 음식인데 밤에 먹으면 더 맛있는가? 이런 연구 결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먹으면서도 신기한 게 아침에는 약간 막 밥도 맛이 없어. 근데 밤에는 더 맛있어. 흰밥에다가 그냥 김치만 얹어 먹어도 맛있고요. 이미 야식 증후군이네. 치킨도 아침에 먹으면 맛이 없다? 밤에 먹어야 치킨이 맛있다? 이게 어떤 조화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 먹어. 내가 꼭 한 끼를 먹으면 굳이 참았다가 한 8, 9시, 10시에 한 끼 야식으로 챙겨 먹겠다. 맞아.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한잔 하면서. 맞아요. 네. 있죠. 아침, 점심은 좀 적게 드시는데 자, 저녁 7시 이후에 우리가 하루에 총 드시는 음식의 50% 이상을 그 이후에 드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식 증후군인데요. 지어낸 거죠. 방금 없는 말인데 지어낸 거지. 나 오늘 처음 들었어. 야식 증후군이 있어요? 진단법이 이게 있다고 예, 해서. 맞습니다. 야식 네. 증후군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혹시 야식 증후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희경 씨 같이 한번 해봐요. 네, 야식 증후군 자가 진단법입니다. 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네. 새벽 1시 전에 쉽게 잠들지 못한다. 네. 이 잠들기 바로 전까지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네. 수면 도중에 자주 깨는 편이며 음식 섭취를 위해 잠에서 깰 때가 있다. 와. 음식 섭취를 위해서 잠에서 깨는 거면 깨서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배고픈데 하면서 깨서 바로 뭔가 먹는 거. 근데 진짜 음식 섭취를 위해서 잠에서 깨는데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물 한 잔 먹고 잔 적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 배고파서 깬다는 걸 여기는 안 깨봤어요? 아니 자다가 잠이 일어나서 깨는데? 바로 뭘 먹는다는 건 이거 야식의 최고봉인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는 4개가 해당이 그래? 다 됐어요. 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네. 있어요. 한번 봐요. 더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자, 5번. 밥보다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군것질로 식사를 대체한다. 밤늦게 과식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등 후회하는 일이 많다. 늘 후회하지. 7번.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느껴지면 폭식을 한다. 근데 마지막 문항은 좀 찔린다. 사실 이제 제가 늘 폭식할 때 가장 정당화하는 이유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 3개 중에 2개가 또 들어가요. 큰일 났네. 나 큰일 났는데? 요거는 해당된다 저도. 밤늦게 과식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후회하는 이게 되풀이 돼요. 왜 그럴까 우리는? 후회하고 또 스스로 막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또 하고 정당화해. 예 계속 또 있죠. 네, 더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자, 8번. 최근 체중 변화가 크게 나타나거나 복부 비만이 있다. 9번. 흡연을 많이 하고 일평균 소주 3잔 이상을 마신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아침에 거르거나 점심에 식욕이 별로 없다. 야. 자, 야식 증후군 자가진단법 이렇게 열문항이었는데요. 희경 씨는 지금 양손을 접었는데요. 어우, 이게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6개 나왔어요. 6개? 네. 보수적으로요.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왔어요. 네. 도대체 몇 개 정도가 돼야 야식 증후군? 아니 그럼 보수적으로 6개면 진보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약간 진보적으로 하면 9개 정도 나왔어요. 거의 다 해당이야. 이게 근데 막 예를 들면 저는 흡연은 안 하는데 일평균 소주 3잔 이상은 더 마신단 아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보수적으로 뺐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건 뺐어요. 진보적으로 나오고. 어떡하죠? 네. 자, 10개 중에 5개 해당되면 야식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5개. 네, 2019년도에요. 질병관리청에서 이 한국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도에 거주하는 34,400여 명을 대상으로 야식 증후군과 이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이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점수를 비교해봤는데 네. 이 야식 증후군 없는 그냥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균 점수가 94.7점이었거든요. 근데 야식 증후군 하시는 분들의 평균 점수가 83.1점이니까 10점 이상 낮았다는 겁니다. 왜 더 나오지? 야식 증후군 자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아유, 삶의 질뿐이 아니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게 이게 야식 증후군인데 그럼 이거 야식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뻔한 소리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도 계속 설명드렸죠. 식욕을 조절하고 식탐이 생기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계속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넣어줘야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아까 희경 씨가 왜 밤에 먹는 게 똑같은 음식이어도 더 맛있을까? 네. 이미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제대로 호르몬이 나오지 않다가 밤에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낮에 일과 시간 중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세 끼 다 먹으면 살찌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량을 많이 줄이지 마시고요. 10에서 20% 정도만 줄이세요. 근데 또 이것만 줄였다고 나 많이 줄였으니까 밤에 먹어도 돼 하시거든요. 그래서 줄인 상태로 두시는 게 아니라 10%에서 20% 줄인 양을 채소 같은 것들로 대체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드시는 양은 똑같대 칼로리만 약간 낮아지는 거죠. 채소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요. 수분의 함량은 높지만 당질의 함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칼로리가 낮고요. 그 와중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은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요. 같이 먹는 다른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이나 탄수화물 같은 영양소의 흡수도 더 더디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인 거죠. 자,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야식을 찾게 되는 굉장히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예. 우리가 하루에 정말 고단한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한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로 맞아요. 야식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가잖아요. 치킨에 맥주를 할까 이러면서. 그렇지만 음식 말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본인만의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악기를 연주를 해본다던가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좀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달리고 막 이렇게 약간 액티브한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이게 약간 내 자신
그다음에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봤더니 야. 이게 생각보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